안녕하세요. 코트라가 알려주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코라지 25년 7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라지 진행을 맡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 본부장 김지혁입니다. 지난 6월호 영상 조회수가 1,800개 정도 나왔습니다. 와우! 주변 분들께 많이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애청자께서 6월호 댓글에 오디오 문제와 호칭 문제 얘기해 주셨네요. 기사 내용이 아니라면 저희끼리 서로 님자를 붙여서 부르는데 이게 크게 거슬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영상 품질에도 더욱더 신경 써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특히 중남미 관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7월에 코트라 중남미 무역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지역본부 최세령 차장, 이번에는 올해 상반기 중남미에 대한 수출 동향을 분석하셨다고요? 자세한 내용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번 7월호에서는 중남미 수출 증가 분석을 담아 보았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중남미 수출을 요약하면 동상현안으로 인한 수출 둔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남미의 전 세계 수입액 변화를 살펴보면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 기준으로 2025년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약 8.3%, 235억 불이 늘어났는데요. 2분기 수치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상반기 전체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1분기가 8.3% 증가했던 수치가 2분기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한국의 상반기 대중남미 수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역협회 통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25년 상반기 약 136.9억 불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9억 불이 감소했는데요. 비율로 보면 6.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선박 및 해양 구조물 및 부품, 품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의 수출이 29.5%, 4.2억 불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주로 실제 상품 수출보다는 편의 치적에 의한 수출 발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국적 해운사들이 파나마 등 관련된 세금이 적고 절차가 간소한 국가에 한국산 선박을 등록함으로써 수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편의 치적이라고 합니다. 해당 품목 수출액 전체가 편의 치적에 의한 수출이라고 본다면 실제 전체 상품 수출은 8.9억 불이 아니라 13억 불, 11% 정도의 상품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 감소의 핵심 원인은 대멕시코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멕시코로의 수출액은 대중남미 수출의 45% 내외 거의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멕시코양 수출이 무려 14.1%나 줄어든 것이 상반기 수출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니어쇼링의 중심지로 여러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했고 완성차 혹은 완성 가전 제조를 위한 다양한 부품과 원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 부품,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합성 수지가 수출액 1위부터 4위까지의 품목인데요. 자동차 부품류가 마이너스 6.4%, 철강판이 마이너스 22.1%,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마이너스 24.2%, 그리고 합성 수지가 마이너스 3.8%의 수출 감소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멕시코의 수출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지 아니면 하반기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지는 향후 미국과 멕시코 간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다소 무거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빛과 같은 소식도 있는데요. 바로 중남미향 비누, 치약 및 화장품 품목의 수출액이 96.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K-뷰티, K-소비재는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출 규모에 있어 아직까지 중간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우리 소비재 기업에게 중남미가 기회의 바다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수출 증감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내년 1월에는 2025년 연간 수출 증감을 분석해 드릴 계획입니다. 지금의 다소 불안한 마음이 안도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반기에는 코트라가 중남미 수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라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7월의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브라질과 중국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대양철도 건설 계획에 공동 연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상파울루 무역관 곽영서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상파울루 무역관 곽영서입니다. 브라질 국영기업 인프라와 중국 철도경제기획연구원은 지난 7월 7일 브라질의 마토그로스주에서 페루 찬카이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500km의 대양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 철도를 통해 기존 해상 운송에 비해 11일 정도 운송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아시아와의 교역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 페루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 기억에 이 프로젝트가 처음 얘기된 것은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5년부터 중남미 쪽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이번에 구체적인 계획이 처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안데스 산맥 통과를 위해 1,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건설 비용, 그리고 철도 운송에 따른 운임과 경제성 등에는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의도가 어떻든 남미 입장에서는 안데스를 관동하는 철도가 생긴다면 영내 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연결이 어려웠던 안데스 동쪽 지역의 개발도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멕시코 정부가 새로운 의료기기 동등성 협정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산 의료기기 인증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서영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멕시코시티 무역관 박서영입니다. 지난 6월 11일 멕시코 보건부는 새로운 의료기기 동등성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국제의료기기 규제 포럼 운영위원회 회원국에서 발급한 인증도 인정한다는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도 12개 운영위원회 회원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승인된 의료기기도 패스트트랙을 통해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멕시코 식약처인 코페프리스 승인받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코페프리스 승인이 평균 8개월 정도 걸려서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30일이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실제 서류가 간소화된 것은 아니므로 근거 문서를 제출할 때 완결된 문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작년 멕시코에 대한 의료기기 수출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H스코드 9018 기준으로 3,100만 불로 2023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이번 인정 조치로 앞으로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요즘 전기톱 개혁이라고 해서 국내 언론에 관심이 많은 나라죠. 아르헨티나의 투자 진출 환경에 대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이준열 대리께서 자세한 소식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출범한 밀레이 정부의 전기톱 개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외환 규제 완화, 정부 지출 대폭 삭감, 환율 단일화 등 기존 정부에서 시행하지 못했던 고강도 긴축 정책과 규제 완화로 정부 재정이 14년 만에 흑자로 전환되고 국가 위험도가 크게 낮아졌으며 걱정되었던 인플레이션도 5월, 6월에는 1.5%로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올해 아르헨티나 경제 성장률을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5.5%로 전망하는 등 전체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 보도에서 무디스가 아르헨티나에 대한 신용 등급을 CAA1으로 2단계 상향했다는 소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투자 부적격인 정크 등급이기는 하지만요. 실제 투자 환경은 어떤가요? 높은 수익 관세를 무기로 한 영내산업 보호가 특징인 메르코수르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진출이 필수적인데요. 최근에 아르헨티나는 경직된 노동시장과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외에도 광물과 석유 산업에서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지식 기반 서비스 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밀레이 정부는 아르헨티나 자체만의 투자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세제 감면, 외환 규제 완화,
행성 간소화 등의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세부 사항이나 공공투자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혜택 등의 내용은 해당 뉴스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콜롬비아 소식입니다. 올해 FTA 발효 이후 자동차 제품의 관세가 면제되면서 콜롬비아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지난달에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번 달에는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무엇인지를 보고타 무역관의 김민정 과장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보고타 무역관 김민정 과장입니다. 올해 콜롬비아의 법정 최저임금은 기존 325달러에서 405달러로 25%나 인상되었습니다. 교통비를 제외하면 9.5% 수준입니다.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정부가 물가 상승률, 생산성 등을 고려해 확정한 것으로 정부의 정치적 고려도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계의 비용 부담, 물류비 상승과 함께 콜롬비아 경제의 핵심인 농업과 광업 분야에서도 부담을 줘서 결국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올해 6월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3.74% 상승해 작년에 5.2%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1%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업이나 재계의 우려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은 증가했을 것 같네요. OECD는 국내 소비 시장이 성장하면서 올해 GDP 성장률을 2.5%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통상관세 10% 부과로 생산이 일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달성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 시장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FTA 적용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은 더욱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코라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와 무역투자24 홈페이지에는 각 국가의 경제 성장률 조정 내역이나 미국과의 관세 분쟁, 상반기 관광산업 동향 등 많은 소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해외시장 뉴스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